2026년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탈출 불가능한 빚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위 1% 부자들이 왜 조용히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재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정부의 거짓말 뒤에서 왜 대한민국 일군 건설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쓰러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생명줄인 국민연금마저 구멍난 독처럼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면 자산 증발의 쓰나미 속에서 오직 당신만 벌거벗겨질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불멸의 종교였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결국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믿음, 그것이 당신의 부모님 세대를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은 당신의 그 오랜 믿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2026년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당신의 발목을 자르는 덫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언론이 합작하여 벌이고 있는 이 기괴한 침묵 카르텔을 보십시오. 그들은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 말합니다.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에게 터지기 직전의 폭탄을 넘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선수들은 이미 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이 조용히 빌딩을 팔고 달러를 사모으는 동안 왜 당신만 대출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서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대한 악성 종양입니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분양대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분양은커녕 미분양 무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악성 부채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억지로 멈춰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 잠시 고통만 잊게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마취가 풀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덮어두었던 부실 채권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행은 살기 위해 당신의 대출부터 회수하려 들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희망회로는 버리십시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갚고 있는 그 아파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신흥국의 환금성 없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당신에게 빚을 내서 이 덩어리를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이 거품의 마지막 설거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설거지 당번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정보에 어두운 당신과 같은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자산의 패러다임이 성장기에서 수축기로 완전히 바뀌는 지각 변동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빚으로 쌓아올린 집값만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가격의 붕괴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호가는 거래가 실종된 시장의 허상입니다. 누군가 급해서 던지는 급금맥 가격이 곧 시장의 표준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속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할 것입니다. 경제학을 복잡한 수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거대한 생체 유기체이고 돈은 그 몸을 순환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붉은 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살이 좀 빠지거나 감기에 걸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말해 괴사, 즉 신체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괴사의 원인은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혈전이 우리 경제의 대동맥을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손끝과 발끝으로 피가 돌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 팔다리는 처음에는 차갑게 식어가다가 점차 검게 변하고 결국에는 썩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괴사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거래량이 역대 최저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이 안 팔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신체 부위의 혈액 공급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잔인한 수술대 위에서 두 명의 환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괴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 환자,
아파트 맹신론자인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오른팔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팔이 검게 변하고 통증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는 절대 팔을 잘라내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언젠가는 피가 다시 돌 것이라고 믿으며 진통제인 대출 이자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김 씨의 삶은 이미 지옥입니다. 장부상으로는 20억 자산가지만 당장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워 점심값을 고민합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자산가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황금을 짊어진 조난자와 같습니다. 그는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피가 돌지 않는 거임. 이것이 2026년 김 씨가 마주할 참혹한 현실입니다. 반면 두 번째 환자, 냉철한 현실주의자인 이 씨를 보십시오. 이 씨는 자신의 팔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가차없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아직 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과감하게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금화했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파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팔을 붙들고 있다가는 몸통인 내 삶 전체가 죽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씨는 그 피 같은 현금을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달러라는 인공심폐기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씨는 수술실 밖에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사가 진행되어 김 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때 시장에 피가 말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량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이 씨는 자신이 확보한 달러라는 강력한 혈액을 주입해 김 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아파트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워 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잔인한 섭리입니다. 호황기에는 물건을 가진 자가 왕이지만 수축기에는 현금, 그중에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쥔 자가 신이 됩니다. 당신의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사줄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현금이 없다면 그 가격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박칙과도 같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부력이 사라지면 자산 가격은 중력에 의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중력을 거스르고 공중에 떠 있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썩어가는 팔을 부여잡고 옛 영광을 추억하며 고통을 참아내는 김 씨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팔을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이 씨입니까? 선택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신의 뼈를 때리고 가슴을 후벼 파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상사의 문치를 보며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외식 한번 줄여가며 악착같이 대출 원리금을 갚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고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시스템이 쳐놓은 노력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그 막대한 대출 이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돈은 은행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피 같은 돈은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부실 건설사들과 좀비 시행사들의 산소호흡기를 돌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모하게 벌인 부동산 도박의 실패 기용을 왜 아무 잘못 없는 당신이 당신의 월급으로 메꿔주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성실한 가장이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을 연명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잔인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불타 없어질 휴지 조각을 얻기 위해 당신의 귀한 인생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원화는 슬프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잃어가는 마이너 통화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요동치고 중동의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두들겨 맞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원화입니다. 당신이 아파트 대출을 갚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원화의 가치는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독에 붓고 있지만 그 독의 바닥은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망치에 의해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당신이 1억 원을 갚는 동안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2억 원이 증발해버리는 기막힌 마술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문맹이 겪어야 할 형벌입니다. 당신은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구매력이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 실물을 사두면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고금리와 저성장이 동시에 덮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과 유지비를 잡아먹는 거대한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 무거워진 콘크리트를 던져버리고 가볍고 강력한 달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아파트 문서가 아니라 달러 현찰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며 대출 상환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제발 그 무의미한 노력을 멈추십시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타고 있는 기차는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달린다 한들 결과는 추락뿐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화려한 화장과 정부 관료들의 번지르르한 말장난을 모두 꺼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당신의 생사를 결정지을 4가지 생존 계기판입니다. 이 계기판의 바늘이 위험 수치를 가리키는 순간 당신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에서 내려지는 대피 명령입니다. 첫 번째 신호, 국채금리 10년물이 4.2%를 돌파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경제라는 환자에게 40도가 넘는 고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국채금리는 모든 대출금리의 기준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은행들은 살기 위해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가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첫 번째 도미노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480원을 3일 연속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1,480원일까요? 이것은 심리적 저지선이자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댐의 수문입니다. 하루 이틀은 일시적인 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연속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환전 앱을 켜야 합니다.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당신의 원화가 휴지가 되기 직전의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세 번째 신호,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분기 만에 20% 이상 폭증할 때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변비가 끝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물량들이 시장에 쌓이면서 급기야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는 것은 곧 투매가 시작된다는 예고편입니다. 집주인들이 서로 먼저 팔기 위해 가격을 후려치는 공포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대한민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것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비싸게 주고서라도 한국을 떠나려 하는데 당신만 그 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제 행동 지침을 입력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의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했던 모든 내 집 마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지금 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둘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가용 현금 중 최소 40%를 즉시 달러나 금으로 바꾸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다 다시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 아니냐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풍이 불어닥칠 때 튼튼한 방공호로 피신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설사 태풍이 비껴간다 해도 당신은 보험료를 낸 셈 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만약 태풍이 정통으로 들이닥쳤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허벌판에 서 있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는 그 자리에서 끝장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기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혹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대한민국 사회는 잔인할 정도로 완벽하게 2개의 계급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쪽에 서 있게 될까요?
한쪽에는 시스템의 거짓말을 끝까지 믿었던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산 아파트가 아무도 사주지 않는 흉물이 되어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은행 빚을 갚느라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넣었지만 남은 것은 텅 빈 콘크리트 벽과 감당할 수 없는 이자 고지서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었지만 결국에는 하우스 푸어를 넘어 하우스 슬레이브, 즉 집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빈곤층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후회가 차가운 거리를 뒤덮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는 소수지만 강력한 깨어있는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환호할 때 의심했고 남들이 비웃을 때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준 그들에게 다가올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져지는 우량 자산들을 마치 쇼핑하듯 여유롭게 쓸어 담을 것입니다. 부의 대이동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주머니에서 준비된 자의 주머니로 아주 냉정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부의 말을 믿고 언론의 장밋빛 전망에 취해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는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생존을 위한 수술대에 오르는 문입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탈출의 골든타임은 영원히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은 힘이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의 설거지 담당으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무능한 관료들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거짓의 장막 뒤에서 진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은밀한 시그널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먼저 그 위험한 비밀을 당신에게만 속삭여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깨어나십시오.